처음 공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식으로 세부 정보를 입력을 해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86페이지 갈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 딱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럼 딱 7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온비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물건을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판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좋은 물건을 검색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온비드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경매 물건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다가요, 온비드를 한 이유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경매보다 공매가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공매 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검색 방법은요, 네이버에다가 온비드라고 검색하십니다. 상단에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요, 여기가 바로 온비드 홈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을 들어가시면 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가지 상세 보기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처음 보이시는 처분 방식은요, 전체가 있고요, 매각이 있고 임대가 있어요. 여기서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싶은 게 있다 하면은 임대를 클릭하셔서 검색하시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을 매입을 할 것이다 하면은 매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먼저 매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각 같은 경우에는 입찰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 편에 있는 달력을 표시하셔서 여유 있게 날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저 입찰 가격, 최소 얼마부터 시작할래?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난 좀 금액이 있으니까 밑에 너무 작은 금액은 안 좋은 게 많아 라고 해서 1억 원 내지 2억 원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기본은 물건을 많이 보고 입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는 토지라고 하면은 토지의 종류가 나오고요, 주거라 하면은 주거의 종류가 나옵니다. 나는 토지 투자하기 싫어, 주거만 하고 싶어 하면은 주거에서 전체를 누르시면은 주거 전체가 나오고요, 주거에서도 나는 아파트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아파트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최저 입찰가가 아니고요,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감정이 얼마만큼 됐냐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저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찰된 가격, 즉 세일된 가격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감정 가격은 최초 감정을 했었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재지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내 관심 있는 지역을 찍어서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주로 쓰느냐, 내가 경매 물건을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00평을 검색했었지 라는데 관심 물건을 등록하지 않아서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세 조회를 할 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지분 물건 제외가 있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분 물건 제외를 클릭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산 구분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 경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국유자산, 수탁자산, 유입자산, 국유자산, 공유자산, 기타 일반재산까지 클릭하셔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이 어려운 권리관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유자산이나 수탁자산, 유입자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담사와 전화 통화를 해서 문제 여부가 있는지 전화 한 통만으로도 간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공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와 같은 식으로 세부 정보를 입력을 해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클릭을 하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곡성에 있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재공고라고 있거든요. 이 재공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공고가 남았는데 한 번에 매각이 안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시면은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정확한 집원과 주소, 호수 나와 있고요, 입찰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클릭하시면은 금액이 얼마만큼 떨어질지 떨어지지 않을지, 그리고 최저 마지노선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면요, 한국철도공사 사택 매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택인 거예요. 여기 또 보시면은 오른쪽 편에 공고복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현장 사진, 공고문, 매매 계약서가 있으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탁자산은요, 기관에서 쓰던 사택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에서 쓰던, 한국전력에서 쓰던 어떠한 기관에서 쓰던 사택, 가지고 있던 기숙사를
일반적으로 처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는요, 여기 담당자 정보에 보시면은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알아보시면은 상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유찰이 됐죠. 원래 감정 가격은 2억 3,900만 원이었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1억 9,100만 원에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찾다 보면은 이렇게 단독주택도 나와 있고요. 아파트, 지하 상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도 나와 있고요. 이 86페이지 갈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물건 딱 하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뭐 학교 용지도 있습니다. 학교 용지. 지도 클릭하셔 나오긴 하는데 자세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바지에서 갖고 있던 강릉 부지 엄청나게 비싸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지도 오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입니다. 지금 이 부지를 매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땅 모양이 전혀 안 이쁘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담당자 정보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공고 보기 클릭하셔서 목적물 목록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을 보시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물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지적도를 보시면은 거의 한 이 일대가 전부 다일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엄청나게 큰 평형이라서. 뷰는 좋나요? 오, 여기군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겠네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여기 제가 이거 검색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남은 시간, 입찰 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남은 시간 이건 5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입찰 시간이 언제인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보물을 찾아가는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비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온비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거 나오기도 하고요. 희망 리츠 아파트라고 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아파트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압류 물건보다는 국유자산이나 기타 재산, 수탁 재산을 클릭하셔서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추천드린 이유는 기타 어떠한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는 물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일반 매매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한 다음에 사는 것이 바로 온비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쉬운 물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